좋아요 여러분. 제3세계를 받아들이면 제3세계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사실 결국 제3세계가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국 파키스탄인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제3세계적인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성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망명제도를 속이라고 부추기는 이민 자문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 남성들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국 파키스탄인 변호사들이 동성애자인 척하라고 지시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비자 신청과 망명 신청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남성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참석자들은 우리 잠입 취재기자에게 이 모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들 중에 1%도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1%가 뭔지 알아요? 0.01%요. 그러니까 이건 부패예요. 네,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망명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동성애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영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호텔이나 공공주택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영국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이 충격적인 보도를 확인해 보세요. 비자 신청서에 거짓말에 금지당한 인도 출신 이민 중개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옛 습관은 쉽게 안 사라집니다. 제3세계의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해도 그런 습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2세, 3세 파키스탄인들이 마치 1세대 파키스탄인처럼 혹은 파키스탄 시골 마을에 사는 것처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인도인, 벵골인,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이들을 더 받아들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여성을 보세요. 그녀는 인도 출신 이민 중개인으로 매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데려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년 말이죠. 그녀는 수년간 5천, 1만 명의 인도인들을 의심스러운 신청서로 호주에 들여왔고 이제야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녀는 호주에서 자격증을 5년 동안 박탈당했을 뿐입니다. 아주 긴 위반 목록 때문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위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아까 영국에서 보여드린 그 여성처럼요. 그녀의 사기는 이랬습니다. 영국 망명을 원하세요? 그냥 게이라고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이 사람도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알아봅시다. 비닛 차다 씨는 시드니에 있는 로열 마이그레이션 에듀케이션 컨설턴트에서 근무했으며 이민 에이전트 등록 기관인 오마라의 조사 결과 지난달 5년간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차다 씨는 2016년에 처음으로 이민 에이전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매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주로 인도에서 데려왔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이 호주에 와서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면 이상하게도 항상 파키스탄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민 변호사는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호주인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제가 뭔가 수상한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아직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네. 아직도 계시네요. 그녀의 이름은 카리나 토드, 이민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흐치입니다. 잘했어요. 그녀가 제 이민 대리인이었어요. 멋진 호주 여성이고 절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녀가 서류 제출도 도와줄 거예요. 원래 그래야 하죠. 하지만 제3세계 국가 출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죄송하지만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도인이나 파키스탄인을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인 인종차별이나 편견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유색인 남성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차다 처음 등록한 후 오마라가 비자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무부에 제출했고 사무실이 결정문에서 밝힌 우려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마라는 이후 차다가 이민 지원을 신고하지 않아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렇게 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청을 뒷받침하거나 내무부에 제출할 때 자신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오마라는 차다 씨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민 지원을 제공할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승인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거짓 구실로 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만 명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 아는지 아십니까? 저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회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전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일했고 급여가 얼마였는지 적힌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라고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고 알겠어요. 직접 작성해 드릴게요. 라며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만약 내무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의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네, 이분은 저와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모든 게 아주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좋아요. 일 끝났어요. 비자 승인됐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제 시절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땐 힘들었죠. 저는 왠지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가졌던 그 기준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네요. 그들이 실수를 한 거고 그 배경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알겠죠? 호주 정부와 호주 대학들은 왠지 모르게 유학생 등록금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으로 약 5만 달러를 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큰 특권을 누려서 불평은 아니에요. 덕분에 저는 호주 시민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제 인생 최대 성취입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그건 호주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호주 대학들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국 학생들을 희생시키면서 유학생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자리가 줄어드니까요. 글쎄요. 이걸 부패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아마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쇠퇴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쇠퇴하고 과정도 쇠퇴하죠. 그래서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유학생 수를 줄이면 500억 달러를 잃게 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500억 달러 손해예요. 아세요? 호주의 사회적 결속을 위해 우리는 그 비용을 감수하고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잃어버린 500억 달러를 회복할 거예요. 사실 그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을 바라보는 단기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오, 500억 달러라니. 어떻게 하지? 메디케어를 줄여야겠네. 이것저것 다 줄여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앤소니 알바니스는 노동당 정치인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한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을 써요.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전혀 모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파이를 나누는 것만 믿고 있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건 효과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3세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제3세계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 한번 보시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떠나고 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기가 더반입니다. 저게 바로 호주의 미래가 될 겁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가 시드니입니다. 호주 사람은 한 명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엔 호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죠.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충성심이 있죠. 이들은 경제적 이민자로 여기 온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정착하면 그들은 먼저 자기 이익을 챙길 겁니다. 그 이익은 호주의 이익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호주 사회는 이 사람들과는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져서 당연한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천천히 사라지거나 일어나서 말하세요.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3세계식 개판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